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부동산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부동산 바로 알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원장님, 오늘 부동산 공부해볼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촉이 좋은 강남 아줌마와 함께 오늘도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25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원장입니다. 자, 오늘 꼭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2003년부터 부동산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3년 천직으로 알고 지내던 유치원을 그만두면서 참 아쉬운 일도 많았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해당도 못 받고 500만 원만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제가 지금은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간 곳이 있습니다. 잘 사는 법 인터뷰 해간 곳이 있는데 신문에도 나왔고 또 네이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팁을 드렸는데요. 결론은 원칙을 잘 지키고 용기를 갖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뿐만 아니라 한 채를 산 것 같고 제가 자랑할 일은 없겠죠.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얻었고 지금은 어린 자녀한테 증여세를 주고 아파트까지 증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부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는 거는 가장 못된 마음이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오늘 고쳐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런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용기를 갖고 이 시간 임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고요? 바뀌었잖아요. 대통령도 바뀌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공약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결론은 어떤 정책들이 나왔을까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무엇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대선 후 부동산 공약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가격이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로 오늘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그러기 전에 최근에 가장 정책 중에 최근에 나왔던 정책이 바로 11.3 대책이 되겠죠. 11.3 대책 이후에 잠깐은 주춤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뭘 들이켰어요? 뜸을 들였겠죠.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되는 시장은 되더라. 부산에는 청약하자마자 얼마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줄 서서 사는 곳도 있고 이런 틈새 시장을 활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은 역시나 침체기가 아니라 화랑, 즉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는 부동산의 정책에 의해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든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든지 분명한 거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양극화에 집중하십시오. 요즘에는 왜 이러잖아요. 어느 지역에선 비 오고 어느 지역에선 막 우박이 떨어졌는데 어느 지역은 또 햇볕이 쨍쨍하더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듯이 부동산 시장도 분명한 건 양극화로 흘러가는데 왜 11.3 대책 이후에도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였을까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규제가 강하다고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은 상승할까? 왜 상승할까? 그 이유는 바로 대규모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서울의 인근 수도권에 보면은 이미 개발될 지역은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가까운 곳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이런 지역에 더 이상의 공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대규모 택지 개발 중단 규제로 건설업체 분양 공급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가격은 상승하더라
하더라에서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미래적으로 지금 현재 하더라, 가격이 상승 중이더라 그러면 미래에는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분양 물량이 나온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건축을 허가를 신청을 한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인허가 물량의 감소세. 그래서 결론은 인허가 물량 감소세와 더불어서 또 대규모 택지 개발 중단이 있겠죠. 이런 요인에 의해서 결론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 중이더라. 그러면 가격이 상승 중이에요. 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한 거는 소액 투자, 저같이 500만 원 갖고 시작한 소액 투자자가 살아남는 법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나도 해당 사항에 있을까요? 김정미 원장은 해당 사항에 있으니까 결론은 강의를 지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되신 분이 무엇을 공약사항으로 걸었고 무엇이 지금 실천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일 나왔던 뉴스가 바로 뭐예요? 10조 원, 연간 10조 원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10조 원 투입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조 원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는 결론은 기존에 우리가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어때요? 철거를 했죠. 동네를 안전히 철거를 했어요. 막 싸움이 이뤄지고 막 죽는 사람도 있고 이랬죠. 철거해서 탈바꿈하는 겁니다. 어떻게? 낙후된 지역을 그대로 살리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쓸만한 걸 개선을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과연 이로 인해서 일단 먼저 시범지역이 선정이 됐어요. 그죠? 도계의 시범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바로 세운상가, 그 다음에 성수동, 암사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다뤄야 할 지역은 바로 암사동은 문화재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지역이라 연계해서 집을 재생 사업을 벌립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한번 암사동이 우리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암사동의 일부의 땅값이 상승했던 거를 이미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미래에 벌어진다. 그럼 땅값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게 바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성수동을 짚어본다면 4개의 사업 분야로 추진이 됩니다. 바로 쉼터, 1터, 도시재생, 3터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전철이 되면서 경의선이나 이런 것들이 지하로 가면서 공원이 만들어지니까 땅값이 상승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집값 상승을 이루면서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셋값이 상승을 하겠죠. 그나마 성수동은 전셋값이 낮은 지역이었어요. 왜? 공장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 강변가나 전철역 가까운 곳 외에는 약간은 좀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공원을 만들고 쉼터, 3터 이런 곳으로 만든다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임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땅값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땅값도 오르고요. 땅값이 오르고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임대인들이 옛날처럼 전세 가격을 내릴까요? 아니겠죠. 올리겠죠. 결론은 지금 전세 가격이 낮았던 지역이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쉬운 점을 갖지만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매물이 오를까 떨어질까 앞으로 사면 괜찮을까를 고민해 볼 때 이 부분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공약 역량은 이라고 짚어봤을 때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호재받는 지역 살펴봤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럼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매수 타이밍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 중에서도 분명히 무슨 구가 있다 그러면 구에서도 동이 있죠. 그래서
어떤 성동구의 성수동이라고 하면 성동구 전체가 아니라 바로 부분적인 성수동 중에도 요번에 발표된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제일 재밌게 얘기하는 게 바로 자상다라를 얘기하죠. 이 부분의 중점적인 부분이 오른다 하면 난 소액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옆 동네 같은 동이지만 바로 옆을 지켜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용기를 내어라. 오늘은 강의할 게 많아서 매물을 조금 약하게 할게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 가감하게 해라. 노상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지금은 진행을 해도 괜찮다. 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협업관계를 많이 추진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감해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바로 쌈짓돈을 활용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대통령 이렇게 시절에 보니까 집값 가장 많이 뛰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역대 정부 때 아파트값 매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데 그때 바로 33.7%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9.8%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나올지 우리 한번 향후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인 것, 전체적인 거 노려볼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가 투자해서 내가 산 물건이 오를 수 있을까? 가감하게 질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투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노후 대책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우리 노후에 정말 슬픈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병원도 다녀야 되고 정말 의료비를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그거 어디서 충당하실 거예요. 그런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쌈짓돈 활용해서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을 또 콕 찍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이런 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언제쯤부터 있었던 얘기냐면요. 서울역, 용산역, 남산 2025년까지 하나로. 이게 뭔 소리일까요? 바로 꼭 집어 얘기하면 바로 녹지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녹지축.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2003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2005년에 용산을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디가요? 해방촌이 난리가 났었어요. 해방촌 동네 아시죠? 용산에. 해방촌 동네가 녹지축으로 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얘기가 도니까 결론은 해방촌 그 꼭대기 정말 겨울에만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땅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춤했죠. 그때는 TDR이라고 개발 결합 방식까지 얘기가 나왔던 때입니다. 지금 다시 이게 불거지고 있어요. 어떻게요? 서울역, 용산역, 그 다음에 남산까지 녹지축으로 하나로 연결하겠다. 그런데 거기다 또 플러스된 요소가 있어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상의 철도 정말 볼상사납죠. 거기를 공원화라 만들어서 상업과 광장, 공원이 되게 하고요.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하고 걷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경의선이 지하로 가면서 지상이 공원화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주변에 땅값이 상승했듯이 똑같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다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금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콕콕콕 집어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서울역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서울역이 어떻게 우리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이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CTX, KTX, 인천공항철도 2호선, 9호선 다 연결된다. 여기에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삼성동이 있다고 하면 바로 용산에 이 동네가 동자동, 가롤동, 후암동이 그 다음에 서계동 등이 포함이 돼요. 이 지역에 바로 KTX, GTX, 신분당선, 4호선, 1호선이 인천공항철도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집값 상승 어떻게 될까요? 이루겠죠. 그래서 이 뉴스가 지금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역이 변화되고
지금 서울역에 그 복합시설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다 부신다고 합니다. 옛날에 있던 그 건물만 살리고 다 부신다고 하는데 2025년까지 변화된다고 하니까 이로 인해서 영향받을 지역이 어디일까요? 번개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 부분과 이 남산하고 서울역, 영산역, 노량진까지 녹지축이 연결이 된다면 제가 이것도 살펴봤어요. 요런 지역, 요런 지역 오르겠더라,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가가 어떻게 됐어요? 공원화로 쓰인다 그러죠? 이번 주 아마 제가 볼 때는 고가 개통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연계돼서 집값을 더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 내가 사는 아파트 오를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액으로 아파트 말고도 다세대를 사도 땅값은 상승하니까 가격이 오를 역량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0조 원 투입과 더불어 박원순 시장의 공약들 이런 부분들이 실천이 된다면 정말 어느 지역에 가장 이익을 볼지 이런 이익이 보는 지역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는 대선 후 부동산 시장 분석, 지역에 미칠 영향은 콕콕 집어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자, 언제냐고요? 수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좀 빠른 시간에 합니다. 번개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수요일 5월 17일 10시 30분에 세미나를 합니다.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02-316-0000 콕 집어드리는 공약 지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바로 알기. 오늘은요, 5월 9일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주 낱낱이 파헤쳐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정미 원장님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세미나를 또 여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미리 꼭 신청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미 원장님의 핫트렌드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첫 번째로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 지금 강남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강남은 진행 중이고요. 향후에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액일 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초동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층 중에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가가 좀 놀랍죠? 2억 6,500만 원으로서 전세를 하려고 한다면 1,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시는 3,1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초역세권에 있다는 겁니다. 2호선, 3호선에 인접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사, 대기업 본사 입주 예정인 지역이기 때문에 대기업만으로도 우리가 가격 상승을 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금액도 저렴하다는 것 때문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자, 교대역에서 바로 2분 거리에 있다. 삼성과 롯데도 걸어갈 만한 거리다. 12분 9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베이 구조로 들어가겠고요. 바로 도로변에서 보이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축하는 부분들이 신경 써서 향후에 멋들어지게 들어갈 부분입니다. 풀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서초동 매물 2억 6,500만 원으로 전세를 하신다면 1,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 자, 바로 번개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재동 매물까지 제가 들어가 보겠는데요. 양재동 매물은 바로 6층 중에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7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으로 전세를 활용 시 4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더블 역세권이지만 GTX가 개통된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납니다. 특히 연구소가 들어설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양재동에 콕 집어 얘기한다는 건 곧 조만간에 좋은 발표가 있다. 좋은 발표가 있다. 4월 중에 구체적인 발표가 이루어진다. 연구소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맹모 삼천지교로서 선호할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향후에 자율주행차도 많이 이제 보편화될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하림에서 또 연구소 할 부분 화물터미널 자리를 인수했죠. 이 자리도 4, 5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연구원들이 늘어나는 지역이고요. 무엇보다도 4차선 코너에 위치했기 때문에 개방감 탁월하다. 자, 이렇게 해서 4층에 매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 활용하신다면 3천에서 4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양재동은 시세 차익을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과감하게 양재동을 추천드려도 좋을 매물이고요.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궁금하시고 정말 아파트나 내가 가진 매물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게 좋다든가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는 세미나 시간 열리죠. 자, 지역에 미칠 영향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10시 반. 자, 02-316-0000 김정미 원장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대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양재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한 또 양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강의와 함께 매물 소개해 주신 김정미 원장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 0번 통해서 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잠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020님께서 아이유의 좋은 날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김정미 원장님의 좋은 핫트렌드 매물 2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워버린 잠깐 얘기 시작할까 아무 말 못하게 입 맞출까 눈물이 차올라 서로를 끌어 그러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게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의 또 모든 말 저 하늘 위로 한 번도 못했던 말 울면서 할 줄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